경찰이 20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서울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한 끝에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네, 다만 피의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해서 죄를 묻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쓰레기통 옆, 노끈으로 묶인 쌀포대가 놓여 있습니다. 5개월 뒤 비슷한 포대자루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시신이 길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두 여성 모두 목이 졸려 숨졌고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시신이 발견된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피해자들은 같은 건물을 방문했다가 살해당한 뒤 끈에 결박된 채 노상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사건 20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방문한 건물의 관리인인 A씨를 최종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15,000명의 DNA를 대조한 끝에 찾아낸 결과입니다. 범행 당시 장 씨는 키 180cm 단단한 체격의 60대 초반 남성으로 10년 전쯤인 2015년 7월 암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 검체를 아직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용의자 A씨의 DNA와 두 사건 증거물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회부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씨가 사건 이듬해인 2006년 2월 비슷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체포됐으며 A씨와 수감 생활을 함께했던 재소자들로부터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비슷한 시기 신정동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 미수 사건, 이른바 엽기토끼 사건은 A씨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의 시기와 장소, 수법 등이 유사해 세 사건이 한데 묶여 엽기토끼 사건으로 불렸지만 해당 사건 당시 A씨는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건물 관리인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을 이렇게 찾게 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결국 DNA 정보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초동 수사에서는 DNA 정보를 포함을 해서 유의미한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 미제로 전환이 됐었고 2016년에 미제 사건팀이 다시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일종의 전환점이 마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2020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수 감정을 확보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범인의 DNA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력 그런 범죄자들에 대한 전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진행이 됐었고 이제 거기서 특정이 되지 못하자 사망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수사를 확대해서 DNA 정보와 대조를 해봤는데 예. 그런 중에 한 병원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이 장 씨의 검체와 대조를 했더니 일치를 하는 그런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범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입기 직전에 방문을 했던 이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60대 남성 장모 씨가 범인이었다라는 것을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이 피의자가 10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이 없어 사건은 종결될 예정인데요. 장소나 수법, 유기 방식까지 동의를 했는데도 좀 오랫동안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20년 전의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DNA를 검출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과는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당시에 뭐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DNA 검출 자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물론 어떤 사건이든 이 DNA 정보로만 사건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이런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했고 또 한편으로는 범행 시간이라든가 장소들을 봤을 때 목격자도 확보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아무리
뭐 탐문 수사를 진행을 하고 또 다수의 전과자들과 이 사안을 대조해보고 뭐 수배 전단 배포도 있었지만 이런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뭐 DNA의 기술도 상당히 부족했고 그 밖에 단서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신정동 살인 사건 하면 이 엽기토끼 살인 사건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범인을 찾게 되면서 이 엽기토끼 사건은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정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엽기토끼 사건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신정동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이제 당시에 피해자가 납치가 됐다가 해당 건물에서 숨어 있던 중 탈출을 극적으로 성공을 했었고 당시 이 범행 장소를 특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해당 건물 신발장에 붙어 있었던 그 스티커, 그것이 이제 캐릭터 엽기토끼 캐릭터였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시기라든가 또 장소, 또 범행의 수법을 비교해 봤을 때 앞서 있었던 이 두 차례 신정동 연쇄 사건과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이번에 이제 앞서 두 사건의 범인이 특정이 되면서 이 엽기토끼 사건은 다른 범인의 소행이다라는 점까지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장 씨는 2006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 이번 사건 수사 결과 또 나온 그런 결과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정동 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찾게 된 만큼 이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서울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포해 심판대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요. 범인을 찾게 된 비결 그리고 향후 수사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20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드디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네, 2005년 6월과 11월에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연달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 두 여성은 동일한 빌딩을 갔다가 살해됐다라는 점, 그리고 목이 졸려 숨졌는데 이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이 쌀포대나 돗자리에 쌓여서 인근 주차장에서 발견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범인의 소행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범행을 찾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를 못해서 20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범인을 찾기 굉장히 쉽지 않았던 이유, 장기 미제로 남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좀 증거가 없었습니다. 20년 전이다 보니까 이 CCTV 보급이 지급처럼 이게 보편화돼 있지 않아서 예. 뭐 범행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범인의 모습을 추정할 만한 이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또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DNA 분석이나 아니면 지문 감식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자 한 명을 싸고 있던 이 돗자리에서 이 범인의 체액으로 추정할 만한 물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DNA 분석을 해봤지만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2015년 한 방송에서요.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다시 사건이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지기도 했는데 10년 만에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이에요. 놀랍게도 피해자와 가까운 인물이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다시 전담팀이 꾸려졌는데요. 뭐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고요. 또 한 방송에서 이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꾸리고 다시 수사를 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빌딩을 방문했다가 네. 이런 납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범인은 이 납치가 되었던 빌딩의 관리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가까이 있던 인물을 뭐 20년 동안이나 잡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잡았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 덕분이었는데 특히 유전자 분석기법이 큰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이 발견될 당시에 모두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예. 쌀포대나 돗자리에 쌓여 있었는데 돗자리에서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체액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을 해봤지만 DNA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DNA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게 기술이 부족해서 못 부족했었습니다. 찾았던 네, 거죠. 그래서 있었는데 DNA를 분석을 해봤지만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DNA가 검출이 되었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지만 20년 동안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유전자형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옷이나 아니면 이 돗자리에 나와 있던 증거물과 이 범인의 유전자형을 비교해 본 결과 이 동일이다라는 게 밝혀져서 결국 이 두 범행을 한 범인이 이 동일인이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수사 대상자가 예를 들면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용의 선상이 오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수사 대상자들의 유전자와 이 검출된 유전자형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범인을 이 피해자가 붙잡혔던 이 피해자들이 붙잡혔던 이 빌딩의 관리인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특정되었던 범인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했던 이 재소자들로부터 이 범인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진술까지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유전자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에 이제 순기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가족 입장에서 그나마 뭐 작은 위로라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범인을 당장에 체포해서 처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왜냐하면 범인이 이제 10년 전쯤인 2015년 7월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증거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범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좀 난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인근 병원에 범인의 검체가 보관되어 있어서 이 DNA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처벌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어느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범인이 저지른 범행을 보면요. 납치가 있고요. 강제추행이 있고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달아 피해자 2명을 이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는데요. 2009년에 이제 부녀자를 연쇄살인했던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사형의 선고가 사실은 많이 없지만 그렇지만 최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기 미제 사건이고 20년 만에 피해자가 붙잡힌 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 아니었나요? 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2015년부터 다시 전담팀이 꾸려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신정동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한때 신정동 부녀자 살인 사건과 함께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건 동일범이 아닌 걸로 밝혀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인 2006년 5월에 신정동에서 또 여성을 상대로 납치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이 도망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도망칠 때 신발장에 엽기토끼라는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봤다라고 해서 이 사건이 이제 엽기토끼 사건으로 불리는데 비슷한 장소에서 또 비슷한 시기, 비슷한 수법으로 이 법액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마 동일인의 소행 아니냐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엽기토끼 사건으로 묶여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해봤더니 이번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 엽기토끼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겠습니다.